네, 안녕하십니까. 서부병TV의 변형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갖다가 지칭합니다. 오늘은 비상장법인 가업승계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안내 및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세대) 어떤 비상장법인, 즉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어떠한 나이대 특정 시점이 되면은 기업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의 유형 중에 하나가 특히 이 부분인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독립성을 갖다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권 그리고 경영권 이런 부분을 갖다 차세대 후계자들한테 승계하는 것, 이게 뭘까요? 현 대표가 사업체를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뭐뭐뭐이다. 이거에 대한 답은 가업 승계입니다. 네, 그렇다면 가업 승계를 갖다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사전 증여가 있고요. 두 번째, 사후 상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조의 변경, 즉 법인 설립을 갖다가 추가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환, 그리고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사전 증여 관련된 부분은 일반 증여와 가업 증여 특례, 그리고 사후 상속 관련된 부분은 일반 상속과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어떤 비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 승계 방안을 갖다 선정 시에는 기본적으로 승계하는 입장과 승계받는 입장에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즉, 승계해주는 부모님 입장에서 본다면 막대한 세금을 갖다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승계를 받는 자식 입장에서 본다면 납부할 세금을 갖다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즉 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업 승계를 갖다가 해주는 입장에서 본다면 주식을 갖다 이전을 갖다 해야 되는데, 주식을 갖다가 이전하는 방법이 증여일지, 상황에 따라 상속일지, 양도일지에 따라서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업 승계에 대한 회사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락시킬지에 대한 이런 절세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갖다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렇다면 가업을 갖다 물려받는 자식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 납부 재원에 대한 마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 유동성 확보에 대한 부분과 이걸 갖다 자체 조달을 갖다 할 것인지, 자식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외부 차입을 갖다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따라서 향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마련, 준비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신문 기사에 나와 있던 그런 기업 사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가업 승계를 갖다가 받았을 때 이 사실은 돈 문제가 가장 크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회사가 타인한테 넘어가는 그런 사례에 대한 기사입니다. 즉, 세금에 대한 어떤 가업 승계에 대한 가액 자체가 금액이 크면 클수록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선 30억이 넘어가면 상속세가 50%가 좀 넘어갑니다. 즉, 가치가 100억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50% 넘는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사례에 의해서 200억대 회사를 갖다 물려받은 피사장의 경우 결국 회사를 갖다 문닫는 케이스에 대한 기사 내용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의 2017년도 매일경제신문에 상속세 부담에 유니더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지만 전 세계 콘돔 제조사이자 조달 시장 1위를 갖다 달리던 유니더스라는 회사에서 결국 급작스럽게 이익이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에서 상속세 부담이 돼서 기본적으로 회사를 갖다가 아예 타인한테 매각을 했던 이런 사례에 대한 부분도 자주 보곤 합니다. 네, 법인을 갖다 운영했을 때 법인세, 그리고 그 법인에서 급여를 갖다 받았을 때 종합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한 6.6%에서 많게는 5억 초과시 46.2%가 되고요.
그리고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이 대부분 2억 초과에서 200억 이하 같은 경우는 22% 관련된 법인이 특히 더 많겠죠. 300억 초과시 같은 경우는 27.5%, 몇 군데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회사가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증여 상속세율. 전 세계 탑인 경우가 우리나라가 정말 많죠. 30억 초과시에는 말 그대로 상속세, 증여세율이 50%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유례가 없는 아주 높은 세율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증여 상속세율은 여러분 숙지를 갖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 뒷단에 제가 좀 계산하는 그런 사례를 갖다 보여드릴 건데요. 네, 그렇다면 증여세 과세, 가업승계 관련된 부분의 첫 번째 방법,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갖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회사에 대한 법인에 대한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는 주식으로 평가를 갖다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업을 갖다가 하는 목적으로 증여를 갖다가 했을 때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5억을 통으로 빼줍니다. 즉 5억까지는 30억에 대한 회사를 갖다 가치평가를 평가를 받고 물려받는다고 했을 때는 5억을 갖다가 빼줘서 과세에 대한 기준이 25억이 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즉 증여세 과세 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만 17세 이상의 자녀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갖다 증여하는 경우 이런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갖다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좀 혜택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30억 한도 내에서 5억을 갖다 빼주고 30억 한도 내에서는 이 증여세 과세에 대한 특례를 갖다 활용했을 때는 10%의 세금을 갖다 내면 되고요. 100억 한도로 했을 때는 30억 초과 100억 한도로 했을 때는 20%의 세율을 갖다 내고 주식을 갖다가 증여 또는 칠자주분을 갖다 갖고 오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법인만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이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 증여를 했을 때랑 과세 특례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증여했을 때는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표를 갖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증여재산 가액이 30억이라고 했을 때 과세 특례 적용 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세 특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 했을 때는 증여공제가 5억을 갖다가 거기 통으로 좀 빼줍니다. 그래서 이 30억에 대해서 30억 이하 세율이 10%고 30억 초과 세율이 20%인데 한도는 최대 100억까지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증여세율로 계산을 갖다 해봤을 때 30억 마이너스 5억 그리고 30억 이하의 세율 25억이니까 이 곱해봤을 때는 증여세가 2억 5천 정도가 냅니다. 그렇다면 일반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세산이 같이 30억이었을 때 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까지 10년간 증여공제가 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29억 5천이 되는데 정상 증여세율로 증여세를 갖다 계산하게 되면 9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즉 같은 증여재산 30억을 갖다가 증여했을 때 7억 2천만 원이 차이가 나는 어떤 절세 효과를 갖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가업 승계 관련된 부분을 상속공제 제도를 갖다 활용을 해서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을 갖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면 개인과 법인을 갖다 다 포함합니다. 이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 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갖다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함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피상속인이 이 기업을 갖다가 영위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냐 20년 이상이냐 그리고 30년 이상에 따라서 가업 상속 공제를 갖다가 해주는 금액 자체가 10년 이상일 때는 200억 그리고 20년 이상일 때는 300억 그리고 30년 이상일 때는 500억이 가업 상속 공제에 따른 한도액에 따라 좀 다 틀립니다. 이런 다양한 좀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여기는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증여공제보다는 상당히 좀 엄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업 상속공제는 특히 어떤 피상속인의 어떤 경영
회사를 갖다 운영한 그 기간에 따라서 최대 500억까지 혜택을 갖다 주는 부분인데 그거에 맞게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모 입장에서의 요건과 수중자 입장에서의 요건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업 상속 공제 시에는 기본적으로 10년간 사후관리 규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4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갖다가 처분하면 안 되고요. 가업의 주된 업종을 갖다 변경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대표이사직 및 상속 지분을 갖다가 반드시 유지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정규직 직원에 대한 고용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유지를 갖다 해야 되고 매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기준 고용 인력의 80% 이상을 갖다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아주 디테일한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방법은 법인을 갖다가 자녀 입장에서 설립을 갖다 해서 창업 자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부모한테 증여를 통해서 그 부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창업 자금 특례 관련된 부분 또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가업 승계 관련된 3가지 요건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